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산 부동산이 좀 활개를 피면서 전고점을 거의 찍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물론 올라가고 전세 지수도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분양을 못하고 좀 움츠려 왔던 그런 단지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분양 공고를 내고 이 청약 일정을 발표를 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곳은 서면 바로 옆에 있는 부암역 역세권에 있는 서면 어반센트 대시항이라는 단지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분양가를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양가는 공급가액에 그리고 베란다 확장, 발코니 확장 비용, 그리고 플러스 에어컨 비용을 옵션 비용을 합친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가액을 사실 낮게 가지고 오면서 발코니 비용을 높게 가지고 오는 곳도 있고 발코니 무상도 있고 사실 옵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살려고 실거주든 아니면 전세를 주든 발코니 확장이랑 에어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드는 가격을 이렇게 장난치는 거 말고 얼마 정도 금액을 가지고 왔는지를 보면 25평 기준으로 5구A 같은 경우에 5억 7천에서 6억 2천, 5구B 같은 경우는 최고인 6억 5천까지 나오고요. 31평 7위 타입 보시면 8억에서 7억 7천까지 나옵니다. 35평 마지막 842 국민평수죠. 8억 5천에서 8억 8천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요즘에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 2천 몇백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감이 없는데 25평에 6억대 중반 35평에 8억대 중후반이라고 하면 결코 싼 분양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네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지 위치는 보암동 690-8번지 1원이고요. 대지 면적은 12,435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건축 면적이 높다라는 거는 이 대지 면적에 전체 땅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타내는 게 건폐율인데 약 한 74%. 물론 이제 주복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건물이 빼곡하면 결국은 이 단지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많이 없죠. 걷는 공간이라든지 조깅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이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조금 주거 쾌적성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용적률은 731%예요. 왜냐하면 사실 층수가 46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730%가 넘는 좁은 부지에 넓은 건축 면적과 높게 올라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복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갈게요. 위치는 부암동 역세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부암역과 서면역을 같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면역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면역 주변에 있는 이런 상권과 인프라들 그리고 이 의료시설들은 얼마든지 쉽게 접근성 높게 활용할 수가 있고 서면역이 특히나 1호선, 2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전역까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부전역까지 걸어가거나 하기에는 좀 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시민공원이나 부전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2코스 정도 가야 되고요. 차로는 최소한 5분 이상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장점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있네요. 배치도입니다. 배치도인데 이 C자 형태로 화살표처럼 배치가 된 것 같죠. 보시면은 84B 타입, 84A 타입 이렇게 조금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59 타입이 아무래도 조금 뒤쪽으로 배치가 돼 있죠. 배치도 말고 저희 원래 지도를 제가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서면역으로 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부암역 쪽, 서면 이편한 세상 아파트나 아니면 부암역 쪽으로 뷰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 서면역 쪽으로 롯데백화점 쪽으로 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또 좋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동호수를 보시면 남아있는 동호수를 보시면 조합원들이 어디를 가져갔는지를 보시면 어디가 알라리고 어디가 선호하지 않는 곳인지 타입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배치도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볼게요.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부터 101동, 2동, 3동, 4동인데요. 고충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요. 84A 타입을 보시면 2동, 3동을 딱 보시면요. 4호 라인이 많이 남아있고 5호 라인은 거의 다 들고 갔죠. 아까 제가 화살표를 보여드리고 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4호 라인은 저쪽 부암역 쪽으로 보게 되고요. 5호 라인은 서면역 쪽으로 보게 됩니다. 서면 상권 쪽으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호 라인 쪽을 조합원들이 집중해서 들고 갔고 4호 라인은 거의 대부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4동의 5호 라인, 뷰가 나오는 라인이죠. 뷰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가장 앞에 뷰가 괜찮은 곳이고 서면역 쪽으로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5층인가요? 5층 빼고는 조합원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동호수를 보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선호하는 곳이고 어디가 좋지 않은 곳일까? 왜냐면 조합원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여기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이렇게 분양 공고가 올라와서 짧은 기간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커뮤니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뮤니티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요즘에 뭐 사우나, 휘트니스, 그리고 골프라든지 GX룸, 뭐 카페테리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스크린 골프도 나오고 스크린 야구나 좀 많이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주민독서관, 사우나, 휘트니스 빼고는 경로당 어린이집 빼고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자, 평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59A, 59B 같이 한번 볼게요. 25평. 59A, 59B인데 구조가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서면역에 가깝고 상권에 가깝고 그리고 또 지하철역 세권이고 아무래도 금액이 사실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분양가 대비하면 좀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급가액을 보면 사실 이 주변의 엘루체라든지 아니면 기축들과 비교해봤을 땐 낮을까라는 물음표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판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59A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구조가 3배입니다. 3배인데 하나 좀 괜찮게 볼 거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좀 작지만 있다. 그리고 그 드레스룸에 창이 있다. 하지만 3베이는 좀 아쉽다. 안방의 창은 이 판상형인데 안방의 창은 이렇게 이면창으로 돼 있어서 이쪽으로도 창이 나 있다. 좌측으로도. 그렇게 조금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현관에 팬트리가 작지만 있다. 그리고 주방에도 창이 있다. 다만 세탁실에 창이 없죠. 세탁실에 창이 없으면 아무래도 또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취약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최고 높은 층 베란다 발코니 확장이랑 에어컨 4대까지 하면 6억 2천까지는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59B 타입 볼게요. 59B 타입은 4배입니다.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좀 낫습니다. 구조는 59A보다 59B가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관에 팬트리 없죠. 59A랑 비교를 했을 때, 그죠? 현관에 팬트리는 없고요. 침실 1, 2, 그리고 안방, 거실까지 이렇게 4웨이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방에 드레스룸은 있고, 주방에도 주방창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세탁실에 창은 없는 거는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84 보기 전에 74 한번 볼게요. 74는 9세대, 12세대 합쳐서 21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72A랑 72B를 보면 약 7억 7천에서 한 8억 정도까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4베이, 4베이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현관 팬트리, 거실 팬트리까지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에 이렇게 사실 두 군데 똑같습니다.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이 세탁실, 우리 보통 세탁기랑 건조기랑 그리고 빨래랑 이렇게 재활용품을 많이 놔두는 공간들이죠. 그 공간이 사실 조금 좁고요. 그리고 창이 없는 모습이 조금 저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실생활 하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 그냥 무난하게 조금 작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외 기실이 안쪽에 있고 대피 공간이랑 발코니를 같이 겸용으로 씁니다. 피난 사다리가 아마 설치되는 구역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빨래 건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이 발코니를 활용을 대피 공간이랑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봐서 우리 공간이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 84 타입입니다. 84A 타입이 80세대 정도 가장 많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뷰가 나오는 서면 쪽으로 뷰가 나오는 곳에 대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뷰가 나오지 않은 곳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84A는 또 요즘에 84 타입에서 보기 드문 게 3베이죠. 3베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왼쪽부터 보시면은 드레스룸은 조금 크게 나 있는 것 같은데 드레스룸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실외기가 배치되어 있고 안방 밑에 안방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면창이 있는 거는 조금 장점인 것 같은데 밑에 피난 사다리랑 이 발코니를 같이 대피 공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베이입니다. 주방이 기역자로 길게 빠져 있네요. 길게 빠져 있고 오른쪽에 여기는 세탁실이죠. 세탁실에 창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관이랑 거실 팬트리는 있고요. 나머지 또 특이한 점은 침실 1에 보면 이렇게 침실 1에 보면 약간 드레스룸 같이 작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B 한번 볼게요. 55세대고요. 마찬가지로 주방 옆에 있는 세탁실에 좀 창이 없다라는 부분은 볼 수 있고 그리고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 84A보다 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B라서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런 공간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84B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옵션들을 했을 때 한 8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요. 지금 이미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16일인데요. 23일 날 일주일 뒤 23일 다음 주 화요일 되면 1순위를 하고 아마 그 전날 특별 공급 22일 날 이 청약을 보면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1일 추석 전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정당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마 무지성 청약들이 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청약에 대한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다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까지 이어질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신 분들이 와 여기 괜찮을까요? 계약을 해도 괜찮습니까? 몇 동 몇 톤인데요? 무슨 타입인데요?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차라리 엘루체가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 나을까요? 라는 글들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안타까운 그리고 약간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청약 종장 잘 지키시고 뭐 필요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필요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분양하는 단지들이랑 비교를 좀 잘 하셔서 좀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같고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부분들과 잘 보고 다만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 또 입주가 남았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을 낮은 계약금으로 내가 기회비용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10분이 넘었네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